제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42편. 그냥 하세요. 42편 2장 7절이요. 42편.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이 원초 물력, 이것은 공간 잠재력에서 처음 생기는 기본적 변화를 나타내며 무제한 절대자가 아래 파라다이스에서 하는 활동의 하나일지 모른다. 아래 파라다이스로서 나가는 공간이 있는 자리는 들어오는 공간과 어떤 면에서 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가능한 관계와 상관없이 널리 인식된 바 공간 잠재력을 원초 물력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살아있는 파라다이스 물력 조직자들의 긴장과 개심이 일차적으로 차별하는 작용이다. 궁극에 이른 1차 물력 조직책들의 공간 개심이 제공하는 저항에 반응하여 수동적 잠재 물력은 활발한 원초 물력이 된다. 물력은 이제 무제한 절대자의 독점 영토에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영역으로 솟아나온다. 이것은 행위의 하나님이 계시한 어떤 1차 운동에 대하여 또한 다음의 우주 절대자로부터 방출되는 어떤 보상 운동에 대하여 생기는 반응이다. 원초 물력은 절대성에 비례하여 초월 원인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원초 물력을 때로는 순수 에너지라고 언급하며 유버르사에서 우리는 이를 분리력이라 말한다. 질문 있습니까? 아, 요 분리력이라 하면은 한문으로 하면은 분자가 무슨 분자입니까? 이게 아마 라틴어로 표현한 건데, 세그리가타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세그리가타? 예, 네, 근데 그래요. 세, 세그리, 세그리게이트 하면은 분리한다. 예, 음, 아, 세그리, 처음에는 한 종류였는데 한 종류를 두 종류로 어, 분리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곱 절대자 중에 하나가 무제한 절대자인데 무제한 절대자가 공간의 어떤 위치에 가서 에너지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무제한 절대자가 unqualified absolute 무제한 절대자가 공간 이게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시간 세계죠. 시공간에 가서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3. 태도 1차 물력 조직자들의 수동적 개심은 공간의 잠재력을 원초 물력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그러한 활성화된 공간 분야 위에 바로 이 물력 조직자들이 처음으로 적극적 활동을 시작한다. 원초 물력은 우주 동력으로 나타나기 전에 에너지가 명시되는 영역에서 두 가지 뚜렷한 변질 단계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이 두 수준에 태동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유력 에너지. 이것은 강력하고 방향이 있고 대량으로 움직이며 힘차게 긴장을 받고 힘있게 반응하는 에너지이다.
1차 물력 조직자들의 활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에너지 체계들이다. 이 1차 에너지, 곧 유력 에너지는 처음에 파라다이스 인력의 당김에 분명히 민감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 파라다이스 아래쪽으로부터 작용하는 절대 영향력의 집합에 대하여 총 질량의 반응, 곧 공간에서 방향 있는 반응을 낳는다. 파라다이스의 둥그런 절대 인력의 장악에 에너지가 처음으로 반응하는 수준까지 솟아나올 때 1차 물력 조직자들은 2차 동료들이 활동하도록 길을 양보한다. 예, 여기서 잠깐 쉬죠.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 극자 단계를 어느 단계로 봐야 되나요? 이게 극자 단계. 예? 극자 단계는 물질, 거기서부터 물질이겠죠. 예, 극자서부터. 예, 예. 근데 이게 근데 극, 극자 단계에서는 전하를 띄지 않아요. 전하, 예. 전하 음. 이전인 것 같아요. 전하, 그러니까 그 물력이라는 건 포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자 이전의 단계를 포스라고 봐야 되나요? 극자가 생기는 단계죠. 잠재성의 예, 씨앗이 예, 뿌려진 후에 예, 잠재성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데 빈 공간에 나가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씨앗을 예, 뿌린 후에 어, 물력 조직자들, 조직자들이 두 등급인가 프라이머리 1차가 있고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부조직자들이 있고 근데 이 물력 조직자들이 갤럭시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나 조직자. 예 그래서 그 씨앗이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잠재성의 씨앗을 뿌린 후에 거기 물력 조직자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주위에 소용돌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소용돌이가 시작이 되는데 가만히 있질 않고 활동을 개시해요. 예, 그래서 에너지 움직임이 생기는데 여기 그 물리학자들이 찍은 사진, 갤럭시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 어, 이 네. 막대기형이 있어서 가운데 막대기가 있고 양쪽 끝이 빙글빙글 도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력 조직자들이 와서 가만히 있어도 소용돌이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 어느 천년에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물력 조직자들이 이건 내가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댄스를 시작을 하면 그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이 막대기가 돌아가요. 아, 그거를 이건 내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써가지고 이 갤럭시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놨는데 네. 한번 볼까요? 나중에. 잠깐만요. 예, 어디 가면 여기 가면 쓰려나?
여기, 전자가 뭐 물질화 되는 단계인 건 그건 뭐 분명한데요. 전자 예, 이전의 단계, 이제 유란시에서 얘기하는 극자 예, 단계부터 이제 물질화의 어떻게 보면은 시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물질화의 시초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포스 에너지 파워로 놓고 볼 때, 그게 이제 어느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예. 여기 이 그림을 그리는데, 예. 이 그림을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떻게 만드는 거니? 네모난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돌려요. 예. 빙글빙글 돌리면은 여러 가지 그 속도에 따라서 모양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음. 이 막대기 가지고 해요. 근데 물력 조직자들이 막대기형 갤럭시를 어떻게 만드는가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하고 어떻게 된 건지 비슷한 것 비슷해요. 같다고. 나는 이건 막대기, 그냥 네모난 저 두부나 무슨 도 자른 것 같이 막대기 가지고 빙글빙글 돌린다고.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초적인 거는 이렇게 막대기, 막대기도 가로하고 세로 길이가 달라이죠. 예. 예. 근데 처음에 시작이 막대기예요. 아까 설명해 준다 그러잖아요. 질문한 거. 예. 그래서 이게 막대기로 시작해서 갤럭시들이 이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거라고. 음. 뭐든지 돌면 둥근 모양이 되죠. 물질이. 뭐든지 막대기가 네모, 네모난 막대기가 아니고 삼각형이라서 아마 모양이 좀 다르게 되지만 전부 소용돌이가 돼요. 돌리면은. 아까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이게 극, 우리가 이제 그, unqualified absolute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제한 무제한 절대자의 절대자. 네. 어떤 잠재 어떤 그 물력이 이제 물력 조직자들이 이제 그게 파라다이스를 통해 갖고 공간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물력 조직자들이 마스터포스 오거나이저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휘저으면 공간에서 예, 여기서 이제 극자가 생겨나잖아요. 예. 극자가 나올 네. 때까지, 극자가 생겨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자가 되고 전자가 분자가 되고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예, 그 과정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유란시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초에 이제 그 포스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쳐갖고 파워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게 결국에는 파워를 움직이는 게 이제 동력 그, 책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이게 이제 파워를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게 그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는 걸 갖다가 어느 단계를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보느냐. 물질이란 거는 이제 포텐셜에서 이제 잠재에서 이제 실제로 넘어온 단계를 갖다가 이제 물질이라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물질 이전의 단계는 그냥 잠재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질이. 예. 물질이 아직 되질 않은, 이 물질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거 이제 그 호스를 그냥 잠재력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수는 예, 잠재력이라고 봐야죠. 예. 그 극자, 아직 예, 동력화된 단계가 아니고 예, 예, 동력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온 우주의 절대 영도가 뭐 켈빈이라는 걸 절대 절대 온도를 어, 재는 경우인데 어, 물질이 아니면은 무게가 없잖아요. 예, 극자는 무게가 있다 없다 얘기가 없는데 내 생각엔 극자는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극자가 100개 모여서 하나의 전자가 되고 전자서부터 물질화 됐다고 보면 되죠. 예. 극자는 그냥 뭐 공간을 그냥 막 통과해 버리잖아요. 극자는. 예. 극자는 그래서 막 공간을 예. 전자 단계부터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자 단계부터는. 전자 단계부터는 전자는 무게가 음. 있죠. 예. 근데 극자는 무게가 있다 없다 얘기가 없는데 내 생각엔 에, 무게라는 거는 인력이 생긴 이후에 생기는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극자는 극자가 무게가 있다 없다 얘기는 없어요, 이 책에. 근데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리고 완전히 빈 공간에도 극자가 어느 극자가 몇 개씩은 계속 남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극자 얘기는 현재 물리학에서 아직 캐치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자가 생겼다는 것은 인력이 우주에 있는 인력이 여기서는 우주 동력이라고 그랬죠. 동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예, 생긴다. 예, 예, 그 전에 전, 전, 전자가 10가지 형태가 있죠. 10가지 형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열 가지의 전자가 있는가 설명은 책에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 전자 모양이 피라미드처럼 모서리가 정점이 피라미드가 정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밑에 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점에 그걸 vortex라고 그러나 예, 뾰족한 점이 맨 위에 하나하고 밑에 베이스에 네 개 있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모양인데 하여튼 삼각형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뾰족한 게 맨 윗칸에는 하나 뾰족한 게 있고 둘째 칸에는 어, 세 개는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세 개 있고 그다음에 네 개 있으면 10가지 합치면은
이건 네 단계를 합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하면 열이 돼요. 그래서 10가지 종류의 모양이 다른 종류의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물리학자들은 전자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그거를 어, 극자 100개를 모아가지고 전자를 만드는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애스트로피직스에서 천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물질의 그 종류가 몇 개인가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극자를 몇 개를 잃어버렸는가에 따라서 하나를 잃어버리든 둘을 잃어버리든 세 개를 잃어버리든 마지막에 네 개를 다 잃어버릴 경우에 모양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 극, 전자가 맞기는 많은데 이게 완전히 태어날 때 완전한 모양으로 태어난 전자가 아니라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가, 극자가 하나 모자랐을 경우에 이렇게 모양이 생기고, 둘이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생기고, 모양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 책에는 10가지 종류의 어,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현재 물리학자들이 전혀 얘기하는 게 없죠. 전자, 전자가 아니라 뭐 중성미자, 뉴트리노 이런 거를 어떻게 그 하드론 컬라이드라고 스위스의 베른이라는 도시에 지하에다가 이게 하드론 컬라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동그라미에 아주 자이겐틱 서클.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이 물질 입자들을 돌렸다가 부딪히게 만들어요. 각도를 약간 틀어가지고. 그러면 부딪힌 다음에 원래 없던 파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그 파편들이 고속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겠죠. 사진을 찍으면은 어떻게 부딪혀 가지고 뉴트리노즈를 뭐 빙글빙글 돌리다가 그 컬라이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계반을 방향으로 돌리고 하나는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그걸 빙글빙글 돌리다가 꽝 하고 부딪히게 만들면 그게 깨져가지고 근데 깨진 파편들이 생기는데 그 파편들이 금방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 여러 가지 입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드론 컬라이더 HADRON 하드론 컬라이더 가지고 중성 미자를 충돌시켜서 생긴 파편이 오래 못 살아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빙글빙글 돌다가 조금 있다가 캣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 펀더멘털 파티클 16개를 지정했는데 그 펀더멘털 파티클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 극자는 아주 가벼운 몸인데 물리학의 천체 물리학 애스트로피직스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입자들은 이런 컬라이드를 통해서 만들어낸 입자들이 홀쭉이가 아니고 뚱뚱하다고 전자보다 뭐 더 크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천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사건들은 이 유라시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리가 좀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시간이 몇백 년이 좀 몇백 년에 지나야 우리 손자, 너희들이 손주, 물리학이 몇백 년 동안 지나서 진화되면은 그때 아마 비밀을 깨달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적혀 있으네요. 이거 뭐 내가 모르는 전공 분야도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걸 설명하려니까 물리학 한번 예. 드릴까요? 그러면 뭐,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그렇게 리가 알았을 없지. 수가 없어. 아니 박사학위 따고 몇 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접근하기 힘든데 지금 뭐, 현대 과학으로는 뭐,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물력 조직자들이 Primary Master Force Organizer들이 저 공간 멀리 가서 임차권을 받아놓은 데 가서 무제한 절대자가 미리 잠재성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 그것들이 물력 조직자들이 근처에 오면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틀꿈틀하는 반응이 시작된 후에 물력 조직자들이 댄스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적인 댄스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탁 궁둥이를 돌리면은 거대한 거대한 소용돌이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아까 보여준 원래는 막대기였는데 그 속도를 과속을 하면 예, 조금만 돌리면 그냥 막대기 모양이 나오고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해서 그걸 돌리면은 그 아까 슈퍼 유니버스 모양 비슷하게 예, 그런 소용돌이 에너지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 안에서는 그 사지타리우스 시스템인가 뭐 체계가 사지타리우 그걸 궁수자라고 그러죠. 활 쏘는 사람 모양으로 뭐 별들이 어레인지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궁수자리라고 그래요. 활 궁이라는 게 활을 얘기하는가 봐요. 중국말로. 예. 공수 그래서 궁수자리 주위에 이 막대기 같은 게 보인다고 든든하게. 좀 천천히 가면 보이는 거야. 예. 뭐, 그게 생겨나면 아, 유력 에너지 이건 풀산트라는 거는 아주 스트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대기들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2차 이게 부광급들이죠. 물력 조직자들이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있고 마스터 밑에 어, 아이고, 마스터 부관들이라고 보면 돼요. 일본 말로는 꼬봉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2차 동료들이 이제 힘을 썼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딴 데 가시고 아, 이제 2차 동료들이 이제 바삐 아, 따라가는 거야. 바삐 에너지 위를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도 설명하기가 힘든 게 책 내용하고 현재 애스트로피직스의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우스갯소리를 좀 하고 그런 그랬어요.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인력에 반응을 해야지 이제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예, 말대로 하자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인력의 반응을 하려면은 이제 전자 단계는 뭐 인력의 반응을 분명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극자 단계에서도 이제 인력의 반응을 하는지 이게 조금 인력에 반응하지 궁금했는데, 않고 이 책에는 분명히 예, 적혀 있어요. 예, 물리적인 인력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예, 이 파라다이스 주위를 음, 따라서 타원형적인 인력이 있다. 예, 거기에 반응한다. 극자는 거기에 반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음. 인력에는 반응하지 않지만은, 예, 네, 물질 인력에 예, 천문학자들이 계산하는 그 우주 인력에는 반응하지 않고 예, 예, 이 극자들이 이 타원형 모양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포앙카레스 컨젝처 지구 모양 온 우주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만약에 가운데 구멍이 어, 뚫려. 뚫려 있을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도나스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 사람이나 무슨 로봇이 가서 우주선을 계속 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 저 멀리 자기 뒤통수가 보인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계속 이 밧줄을 풀어놨다가 다시 잡아당겨서 다 회수를 할 수 있으면 공 모양이고 구멍이 없고 그렇지 않고 어디 구멍이 있으면 그 루프를 만드느라고 줄어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끽끽 소리 나면서 줄을 회수 못한다. 그러면 그건 토라스 모양이다. TORUS. 도나스 모양을 도나스라고 안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토러스라고 그래요. 보너스 뭐야? 토라스 모양이 도나스라는 모양은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도나스가? 예. 토러스를 도나스로 그래. 도나스. 그 발음을 잘못했는지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도 도나스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줄을 잡아당기면은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온 우주, including paradise 모양이 토러스다. 응, 왜냐면 가운데 구멍이. 구멍이 뚫려 있다. 그 파라다이스 밑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10억 년 동안은 스페이스가 흘러나가고 또 나머지 10억 년 동안은 다시 어, 공, 공간을 빨아들여서 그 수직으로 돼 있는 공기 저장소에다가 저장소에다가 어, 수직으로 된 저장소가 불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이 됐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뚫는데. 질문 또 있습니까? 또 아까 전 선생님께서 force하고 power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 뭐 물력 조직자가 아까 영어로 master force organizer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파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예, 자들도 있나요? 동력이 생기기 전에는 물력이고, 동력이 생긴 다음에는, 어, 우주 동력 지휘자가 나타나요. 인력에, 인력에 대해서 반응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포스하고 파워를 이제 통틀어서 그걸 이제 에너지 작용이라고 예, 그 에너지, 얘기할 수 예, 그래요.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force하고 power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가요?
물력은 force를 번역을 물력이라고 그런 거고,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에서 쓰이는 예, 폴스 파워랑 이 유란시아에서 사용되는 폴스 파워가 개념이 조금 다른가요? force라는 게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아니, force요. Force, force, 힘. 아, force. 아, 예, 개- force하고 개념이 파워. 다르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쓰는 거랑 유란시아에서 쓰는 거랑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잘 예. 몰라요. 내가 물리학을 모르니까. 아니, 이제 아, 우리 알겠습니다. 예. 물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인력이 이 작용하지 않아요. 이제 그쪽 에너지 잠재성은 있는데 아직 예, 예, 그쪽을 잘 인력이 아실 것 작용을 해서 같은데 땡기고 뭐 우리 이런 거 물리학에서는 포스하고 파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force는 그냥 힘이고 힘, 파워는 여기에 예. 속도 개념이 붙는 거죠. 속도. 아, 속도? 음, 그거 그러면 E 이퀄 MC 유라시아하고 스퀘어.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다른 것 같아서. 예, 예, 유라시아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달라요.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 mass, 에너지 이퀄 mass 하면 mass는 물질이에요. 곱하기 c 스퀘어, sunlight 스피드의 제곱. 이 에너지 이퀄 mc 스퀘어. 그러니까 mass는 물질화가 된 거고 에너지는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뭐 예, 맞는지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 결국에는 이제 포스에서 파워로 변환시키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에는 포스에서 파워로. 예, 이제 현대 물리학하고는 그 이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개념이 포스에서 이제 파워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의 단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포스라고 하고 어디부터를 파워라고 하느냐. 전자는 파워인 건 분명한데 이게 모든 물질의 구성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자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원자를 이루는 게 전자니까. 그래서 그 포스는 그냥 뭐 여기로 얘기하면은 그걸 이제 잠재력을 포스라고 볼 수 있는지 이제 잠재에서 이제 실제를 우리가 보는 이제 이런 실제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제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동력은 방향이 있죠. 예, 예, 동 동력이 방향이 있어가지고 총을 쏘면 총알을 요즘에 지금 저 이락 때려부수고 그러는데 어, 동력은 미사일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목표물을 때리느냐, 1초당 얼마의 압력으로 날아가느냐 이런 거고, 포스는 그 포탄이 날아간 다음에 목표물에 맞았을 때 얼만큼 세게 때리느냐. 그러니까 포스가 얼마 안 되면은 그 모든 포탄이 똑같은 포물선을 그리다가 결국은 포물선을 그리다가 이게 업사이드 다운 U자로 돼 있죠. 이게 포물선이 음, 대포를 쏘면 이렇게 해서 아주 처음에는 거의 수직인 것처럼 쏘았는데 이걸 공간을 통해서 가면서 높이가 피크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는 포스가 제로가 돼요. 수가. 예. 올라가는 힘이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다고. 앉았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겠죠. 네. 예. 근데 포탄을 쏘면은 얼마나 힘으로,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이 포탄, 미사일을 쏘았는가. 그 다음에 목표물에 맞았을 때 힘이 하나도 얼만큼 힘이 있는가. 그거는 포스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골프공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힘이 다 빠졌으면 포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대로 보니까 공간의 잠재력을 원초 물력으로 바꾸고 이 원초 물력을 돌려가지고 또 우주 동력으로 바꾸고 예, 이렇게 예, 3단계를 거치는 걸로 예. 공간의 잠재력을 예, 원초 동력이면은 물력으로 물질을 바꾸고 갖다가 원초 때리든지 뭐 물력을 우주 움직이든지. 동력으로 바꾸고. 예. 응?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는 자세히 뜯어볼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있어요. 이 글을 쓰신 분들이 니네들이 쓰는 물리학 용어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틀린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틀린 것만 한 거예요. 아니, 물리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분들이. 그 fundament standard model of astrophysics가 주장하는 게 뭔 거니? 그게 근본 이론, 표본 이론인데 there are 12, no, 16 fundamental particles. 근본적인 파티클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톤이에요. 광자. 광자는 무게가 없다. 무게가 없으려면 무게가 없는 거는 극자뿐이 없거든요. 나머지 물질은 다 무게가 있어요. 극자가 없다. 예. 그리고 이거 애스트로피직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극자를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펀더멘탈 파티클들이 전부 전자보다 뚱뚱하다고, 무겁다고. 응. 그러니까 아직 교수님, 극자로 못 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 하여간 뭐 우리가 무물 공간, 유물 공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수평 공간을 그 유물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수평 공간의 유물 공간에는 일단 공간의 잠재력이 하여간 꽉 차 있다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간 잠재력이 이 꽉 유물 차 공간에는 있다고? 예. 공간 잠재력이 꽉 차 있는 걸 갖다가 유물 공간이라고 이제 이해를. 원래는 없었는데 예. 무제한 절대자가 와서 잠재력을 예, 잠재력의 예, 예. 씨앗을 예. 뿌린 거예요. 잠재력의 씨앗을 뿌리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물 공간이잖아요. 그게 유물 공간. 그러니까 시공 우주는 유물 공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시공 우주가 지공무수는 유물 공간이죠. 그게 유물 아까 공간이잖아요. 얘기한 토라스 모양으로 돼 있어요. 예, 이 유물 공간에는 공간의 잠재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제한 절제자가 이제 그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 물질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물질의 씨앗이라는 게 결국 공간 잠재력이잖아요. 달리 예, 표현하면은. 그래요. 공간 잠재력이 이제 꽉 차 있는데 이 공간 잠재력을 이제 그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이제 막 휘저으면은 이것이 이제 그 뭐 물력으로 바뀌고 이 물력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진전이 되면은 이제 우주 동력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물질화가 비로소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동력 또 책임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물질화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나, 인력 에너지. 이제 나타나는 인력에 반응하는 에너지는 우주 동력이 될 가능성을 지니며
모든 우주 물질의 활발한 조상이 된다. 이 2차 에너지, 곧 인력 에너지는 초월 물력 부조직책들이 일으킨 압력의 존재와 긴장의 경향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다듬은 산물이다. 이 조종자들의 작업에 반응하여 공간 에너지는 유력 단계에서 인력 단계까지 급속히 지나가고 이처럼 파라다이스, 절대 인력의 둥그런 붙잡는 힘에 직접 민감하게 되며 한편 에너지와 물질의 전자 단계와 전자 이후 단계에서 곧 출현하는 물질 덩어리에 본래 있는 직진 인력의 당김에 대하여 어떤 잠재 민감성을 드러낸다. 인력 반응이 나타난 뒤에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그 활동 분야에 배치될 수 있다면 물력 부조직책들은 공간의 에너지 회오리 바람에서 물러나도 좋다. 초기 단계의 물력 진화의 정확한 원인에 관하여 우리는 아주 확실하지 않지만 태동 에너지가 나타나는 두 수준에서 우리는 궁극기에 지적 활동이 있음을 인식한다. 유력 에너지와 인력 에너지를 한데 합쳐서 유버르사에서는 궁극력이라 말한다. 네, 질문 있습니까? Dance of Creation.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고, 책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네. Dance of Creation을 시작하면은 물질이 생겨서 전자들이 나타나고 전자부터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에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전자 단계부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예, 인력에 반응하는 게. 그러니까 유력 에너지하고 인력 에너지가 있다면은 유력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 극자 정도 수준이고 그게 이제 인력 에너지는 그러니까 인력에 반응하면서 이제 이게 전자가 전자 생겨요. 단계라고 예.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다 우주 동력, 공간에 있던 물력은 공간 에너지로, 다음에 인력이 통제하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물리적 에너지는 무르익어서 동력의 경로로 지향되고 우주 창조자들의 다채로운 목적에 쓰일 수 있게 되었다. 대우주, 조직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여러 창조에서 물리적 에너지에 다능한 지휘자, 중심, 통제자들이 이 작업을 수행한다. 이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일곱 초우주의 현재 에너지 체계를 구성하는 30단계의 에너지 중에서 21단계를 얼마큼 능숙하게 통제하는 책임을 진다. 이 동력, 에너지, 물질의 분야는 최상위의 자세한 시공 통제 밑에서 활동하는 칠중자의 지적 활동이 있는 영역이다. 유버르사에서 우리는 우주 동력의 분야를 우주력이라 언급한다. 여기 우주 동력을 우주력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이 책의 영어판에는 아, 이걸 뭘로 생각나세요. 유니 그래비타라고 그래비타 네, 그래비타라고 돼. 그래비타라고 원래 영문 원판에 그렇게 원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네. 그래비타라는 말이 어, 중요성, 무게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비타란 단어가 있나요, 영어에? 그래비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라틴어라고 라틴에서 아, 넘어온 거. 라틴어예요. 예. 그래비티, 뜻은 그래버티라는 뜻이라고. 그래비티. 아니, 예. 인력하고는 뭐 상관이 없나요? 인력. 이- 중력, 인력이죠. 인력의 종류예요. 예, 중력하고 예. 인력. 그래서 낱말을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 우주 동력을 머니플레이트 조종하려면은 여러 존재들이 필요한데 여기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동력 통제자 뭐 수십만이 수십만 수억 명이 왔다 갔다 하겠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5. 하보나 에너지. 변질하는 공간 물력을 따라서 한 수준 한 수준, 시공의 여러 우주의 에너지 및 동력이 작용하는 수준까지 이 이야기의 개념은 파라다이스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파라다이스 쪽으로 계속 가면 다음에는 중앙우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선재하는 에너지 단계와 마주친다. 여기서 진화의 주기는 그 자체를 향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 및 동력은 이제 물력을 향하여 비로소 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공간 잠재력과 원초 물력의 성질과 대단히 다른 성질을 가진 물력이다. 하보나 에너지 체계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이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위하여 활동하는 합동 행위자의 실존적 에너지 영토이다. 유버르사에서 이 하보나 에너지는 삼력으로 알려져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6번 6. 출구. 초월 에너지. 이 에너지 체계는 파라다이스의 위쪽에서 거기서부터 그리고 오직 초한 민족들과 연결하여 작용한다. 유버르사에서 이것은 초력이라고 부른다. 7. 인력. 에너지는 파라다이스 에너지일 때 신성에 가깝다. 인력은 파라다이스에 살아있는 비영적 에너지, 영원 세계에서 최초의 아들의 살아있는 영 에너지에 해당하는 물건이라 따라서 우주의 아버지의 비영적 체계라고 우리는 믿고 싶다. 우리는 파라다이스 영의 본질과 파라다이스 인력을 구별할 수 없고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에 비슷하다. 이들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명시와 비영적 표현이 겨우 이름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체에 대하여 너희에게 도저히 많이 일러줄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아무거나. 파라다이스에는 삼위가 계시니까 네. 거기에 나타나는 에너지는 인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유한한 인간이 칠중신과 생각 조절자의 봉사를 통해서 우주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체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하의 어떤 성격자도, 아니 동력 지휘자도,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의 에너지가 무한함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공간 물력의 모습이 변화하는 기법에 관하여 동력 지휘자들이 정통하다면 그들은 나머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내 소견에는 그들은 물력 조직자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바로 이 동력 지휘자는 에너지 촉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단위 형태를 이루어 에너지를 갈라지거나 조직하거나 집합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이 동력 존재들 앞에서 에너지가 그렇게 활동하게 만드는 무엇이 본래부터 에너지 속에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우주 물력이 우주 동력으로 변질하는 현상을 7가지 신성의 무한의 하나로 부른 지 오래다. 지역 우주에서 올라가는 동안 너희는 이 점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에너지 촉매라는 게 어, 핵융합 반응이라고 그래야 되나? 핵융합 반응의 시작이 어딘 거니? 수소를 가지고 헬리움을 만드는 과정이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게 제일 시작이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때 무슨 중성 미자가 뭐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놈이 어, 다시 옆에 있는 것들을 어, 다음 다음번에 다음번에 어, 입자들을 계속 반응을 시켜야 되니까 연쇄 반응이 생겨요. 그걸 연쇄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 분열 반응이 생길 때 원자탄 같은 거는 우라늄을 어, 우라늄 막대기를 자기 집에서 띄워놔요. 그랬다가 우라늄 폭탄을 터뜨릴 때 비행기를 몰고 가서 터뜨릴 때 어떻게 터뜨리느냐. 이 유라늄 막대기를 그 집에다가 쑥 껴 넣는다고. 그러면 핵 분열 반응이 생겨요. 그러면 그 분열된 다음에 첫 단계에서 이걸 다시 집어넣지 않아도 거기서 생긴 어, 막대기에서 생긴 에너지. 그 파티클이 다시 융합 반응을 옆에 있는 원소들한테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게 저기 옛날에는 그 시골에 펌프 같은 게 있었는데 펌프를 물을 짜내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부어야 된다고. 그러니 똑같다고 핵 분열 반응도 그래요. 처음에는 중성비장가 뭐 이런 걸 한 마리를 싹 쏘면은 그게 분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또 중성미자가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 그놈이 다시 또 옆에 있는 놈을 때려서 분열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이게 촉매예요. 촉매. 예. 에너지 촉매. 그거를 써먹고 다시 또 생산해내고 또 다시
생산해내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음, 핵융합 반응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핵융합 반응의 시작이 헬리움 과정인데 그 물, 수소가 모양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듀테리움, 지금,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티움, 이건 삼중수소라고 그래요. 거기는 전자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근데 듀테리움하고 트리티움을 꽝 부딪히게 만들면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헬리움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뭘 하나 또 쏟아내 버리는데 그 찌꺼기가 다시 듀테리움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 반응이 핵 융합 반응이 계속돼요. 그 핵 융합 반응이 유라시아서에 나오는 거는 여기 어디 있나? 오더러 이건 유라시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 하이드로젠 퓨전 아까 얘기한 거 듀테리움하고 트리티움하고 삼중수소하고 붙어가지고 하나의 헬리움이 생겨나요. 여기 써있네 헬리움. 그 다음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카본 얘기가 카본을 만들어내요. 이건 무슨 뭐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라고 뭐 있는가 본데 이건 전문가들이나 알지 우리. 예, 그 다음에 옥시전이 생겨나고 카본 버닝 카본이 생겨난 다음에는 점점 어려워져서 그 카본을 고열로 태우면은 니온이 생기고 소디움 생기고 마그네슘이 생기고 그러면 그 어, 니온을 태우면은 거기서 악시전이 생기고 마그네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 어디 없나? 실리콘하고 쇠를 뭐라 그러지? 아이런. 아이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융합 반응에서 시작해서 아이론이 생기면은 에너지를 융합 반응이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물질이 분산돼 가지고 파티클이 사라져 가지고 그 사라진 파티클이 열을 무지하게 생산해낸다고. 그래서 그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초기에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어, 아이론이 생긴 이후에 핵융합 반응이 가능한데, 그때부터는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손해가 되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죠. 핵 분열 반응 뚱뚱한 원자들을 분열을 시켜가지고 뚱뚱한 원자들을 배를 쾅쾅 쳐서 좀 너무 시켰어. 날씬해지세요. 그러면 홀쭉이가 돼가지고 그 배 쪽에 붙었던 팻이 응. 분열해가지고 뻥하고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완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 물력의 기원, 성질, 변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데도 파라다이스 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우주 물력이 직접 어김없이 반응하던 시절, 대체로 초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활동을 시작하던 때부터 우리는 태동 에너지 행위의 모든 단계에 관하여 익히 알고 있다. 여기까지네. 예, 계속 읽어주세요. 3. 물질의 분류. 중앙우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 우주에 있는 물질은 동일하다. 물질의 물리적 성질은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물력의 존재만 아니라 그 구성 분자의 회전율, 회전하는 구성 단위의 수와 크기, 구성원과 핵심까지의 거리, 또는 물질이 얼마나 공간 내용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다. 다양한 태양, 행성, 공간 물체에는 물질의 10가지 대구분이 있다. 1. 극자 물질. 물질 존재의 근본이 되는 물리적 단위, 전자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입자. 2. 전자 이하 물질. 태양의 초월 가스가 폭발하고 밀어내는 단계. 3. 전자 물질. 물질이 분화되는 전기 단계. 전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 집단의 다양한 구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른 단위. 4. 원자 이하 물질, 뜨거운 태양의 내부에서 널리 존재하는 물질. 5. 부서진 원자, 식어가는 태양에서 그리고 공간 전역에서 발견된다. 6. 이온화된 물질, 전기, 열 또는 X선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용매 때문에 자체의 바깥 전자들을 벗어버린 화학적으로 활성적인 개별 원자. 7. 원자 물질, 원소 조직의 화학 단계, 분자나 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구성 단위. 8. 분자 단계의 물질, 보통 조건 밑에서 비교적 안정된 물질화 상태에서 유란시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물질. 9. 방사성 물질, 적당한 열과 인력의 압력이 감소된 조건 밑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분열하는 경향과 활동. 10. 붕괴한 물질, 식거나 죽은 태양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고정된 물질. 이 형태의 물질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직도 극자, 아니 전자 활동조차 얼만큼 있지만 이 단위들은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 있고 그 회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지난번에 잠깐 비쳤는데 물질의 구성 모양이 네 가지로 되어 있죠. 예. 고체, 액체, 다음에 기체, 가스죠. 가스 형태로. 그다음에 네 번째 모양이 여기 지금 이온화된 물질, 이온화된 상태. 이거를 유라시아서에는 플라즈마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이온화된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가 물 아니에요. 하이드로젠, 수소. 근데 어, 인공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 artificial sun, 그 사람들이 어, 물질을 이온화 시켜가지고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듀테리움에다가 트리티움. 듀테리움은 지구상에 억수로 많대요.
막 써도 되네. 그러니까 이 핵융합 반응을 한국 학자들이 아리 피셔선 만든 사람들이 핵융합 플라즈마를 어, 몇 초? 1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50 몇 초인가 유지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꺼버렸겠죠. 고압, 고온, 상온이 아니고 네. 예, 그거를 만들어냈다고 한국 팀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 3분 내지 한 5분 정도 연속시킬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 에너지를 조정할 수가 있대요. 예, 그 단계에 가면은 물건 뭐 아낄 필요 없대요. 전기 그래? 아끼고 뭐 그런 변소 거 들락날락하면서 껐다 켰다 이러지 말고 그냥 계속 해놔. 계속 켜놓고 잠자고. 거의 무한대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전기가 공짜가 되는 거죠. 예. 뭐 아끼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게 다 필요 없대요. 그,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이온화된 물질, 응. 예, 플라즈마를 이용한대요. 그리고 상온 상압이 아니고 가열하겠죠. 압력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수소를 플라즈마로 만들고 그거를 컨트롤함으로써 이 기계를 토카마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약자라고 그래요. 무슨 영어 단어가 아니고 아, 약자로 길어서 다 기억하기 힘든데 하여튼 이 토카마크라는 아, 기제를 써가지고 플라즈마의 온도를 뭐 1억 도가 된다든가 응.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태양 네.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진짜로 그 에너지 비용이 안 들어가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그 모든 상품의 그 가격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는 때가 온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죠.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예. 마음대로 에너지 쓸 수 비용이 있으니까. 사실은 응. 예, AI하고 로봇이 그냥 뭐 그런 사람 에너지 많이 비용 없이 생기겠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 그 응. 응.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재산이 곧 트릴리언 달러가 될지 모른다고. 응. 근데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면 뭐 절약하고 그런 금감 절약하고 이런 이제 거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있잖아요.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또 먹어보세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되는 거지. 막 쓰라고. 참. 마저 읽어주세요. 앞서 말한 물질의 분류는 창조된 존재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에너지가 태동하기 이전 단계나 또는 파라다이스에서 그리고 중앙우주에서 생기는 영원한 물질화를 고려하지도 않는다. 계속 읽어주세요. 4. 에너지와 물질의 변질, 빛, 열, 전기, 자력, 화학작용, 에너지, 물질은 그 기원, 본질 운명이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물질적 실체들과 함께 하나이며 동일하다. 물리적 에너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끝없는 변화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물리적 에너지는 한 우주에서 빛으로, 다른 우주에서는 열을 수반하는 빛으로, 또 다른 우주에서는 유란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에너지로 나타난다. 100만 년이 무수히 지난 뒤 그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 솟아오르는 어떤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서 또는 자력으로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또 그 뒤에 다음 우주에서 일련의 모습의 변화를 겪는 어떤 형태의 변하는 물질로 다시 나타났다가 그 영역에서 어떤 큰 격변 속에 겉보기에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듯이 보일지 모른다. 다음에 셀 수 없이 긴 세월, 수없이 많은 우주를 통해서 거의 끝없이 방랑한 뒤에 바로 이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서 여러 번 그 형태와 잠재성을 바꿀지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은 이어지는 세월을 통해서 수없는 영역에 두루 계속된다. 그래서 세월의 변천을 겪으면서 늘 영원의 궤도에 어김없이 맞추어 돌면서 물질은 계속 휙 지나간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랫동안 저지된다 하더라도 물질은 그 근원에 늘 민감하며 물질을 내보낸 무한한 성격자가 예비한 길에서 늘 진행한다. 질문 있습니까? 네, 에너지는 창조된 이후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모양을 자꾸 바꾸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물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창조한 후에 창조된 뒤에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꿀 수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그냥 극자 상태에서는 다 동일한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전자적인 배열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른 형태를 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예, 또 해체되면은 다시 이제 극자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전자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또 다른 또 에너지로 이제 어 배열을 해가지고 또 나타나고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이 예. 이야기가? 아무리 에너지를 압력을 가하고 춥게 예. 만들거나 뜨겁게 만들고 그래도 음. 모양이 좀 달라지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물질이. 밑에 보고 다른 거 하든지. 날 물리 공부만 아, 하니까, 예? 네. 나머지 30분 동안 딴거 공부 저쪽 없어요. 거를 좀 읽어봅시다. 3부?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저쪽 편으로 넘어갑시다. 몇 편 읽을 차례인지, 93편 10장이요. 펜타 멜기세덱이 나오는구나.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10.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재 지위. 마키벤타가 육신화한 여러 해 동안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리자들은 11명으로 활동했다. 마키벤타는 비상시 아들로서 그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실을 열한 동료에게 알렸고 그들은 그가 육체를 벗어날
기술을 즉시 준비하고 안전하게 최초의 멜기세덱 지위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살렘에서 사라진 뒤 사흘째에 그는 뮤란시아에 배치받은 동료 11명 사이에 나타났고 사타니아 606번에서 행성 관리자의 하나로서 중단된 그의 생애를 다시 시작했다. 마키벤타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가 시작한 것과 똑같이 갑자기 예식을 차리지 않고 자신 수혈을 마쳤다. 그의 출연이나 출발에 아무런 특별한 발표나 전시가 따르지 않았다. 그가 유란시아에 나타난 표시로 부활 시 출석의 점검이나 행성 섭리 시대의 종결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비상시 수여였다. 그러나 아버지 멜기스덱이 그를 공식으로 책임에서 해방하고 그의 비상시 수여가 네바던의 최고 집행자, 곧 구원자벌의 가브리엘로부터 승인받았다는 통지를 받기까지 마키벤타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그의 체제를 끝내지 않았다. 마키멘타 멜기세덱은 그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의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의 후손 일에 계속하여 큰 흥미를 가졌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켄 족속과 서로 결혼해서 생겨난 아브라함의 후손은 살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개념이라도 오랫동안 계속 품고 있었던 유일한 핏줄이었다. 바로 멜기스덱은 뒤이은 19세기를 통하여 내내 많은 선지자, 예언자와 함께 줄곧 일했고 이처럼 미가엘이 땅에 나타날 때가 무르익기까지 살렘의 진실을 살려두려고 애썼다. 마키벤타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승리할 때까지 행성 관리자로서 줄곧 일했다. 그 뒤에 24 지도자의 하나로서 예루살렘에서 유란시아 근무에 부속되었고 겨우 최근에야 예루살렘에서 창조아들의 개인 대사 자리로 승진했으며 유란시아의 영주 대리 직함을 지닌다. 유란시아가 사람 사는 행성으로 남아있는 한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아들 계급의 임무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의 봉사자로 남으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마키벤타의 수여가 유란시아에서 비상시 수여였으니까 그의 앞날이 무엇일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바돈의 멜기세덱 집단은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영구하게 잃었을지 모른다. 최근의 판결이 에덴시아의 최고자들로부터 내려왔고 나중에 유버러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확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수여된 이 멜기세덱이 타락한 행성 영주 칼리가스티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정해졌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점에서 우리의 추측이 옳다면 이것이 매우 있음직하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의 몸소 나타나서 어떤 변경된 방법으로 폐위된 행성 영주의 직책을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금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직함을 실제로 지니는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 영주 대리로서 활동하려고 땅에 나타날지 모른다. 마키벤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도 아주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앞에 말한 추측이 아마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암시한다. 유란시아에서 승리함으로 미가엘이 어떻게 칼리가스티아와 아담 이 둘의 계승자가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행성에서 평화의 왕이 되고 둘째 아담이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안다. 이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게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대리라는 직함이 수여되는 것을 본다. 그가 또한 유란시아의 물질 아들 대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대하지 않고
전례 없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곧 아담과 이브가 아니면 그들 후손 가운데 들어가 유란시아의 둘째 아담의 대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미가엘의 대표로서 행성으로 언젠가 돌아올 것인가? 심판아들과 삼위일체의 교육아들들이 앞날에 확실히 나타나리라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추측은 창조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분명한 약속과 관련하여 유란시아를 앞날이 확실치 않은 행성으로 만들고 온 네바돈 우주에서 가장 흥미있고 관심을 끄는 구체 중의 하나로 만든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있음직하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 시대에 다가가는 어떤 미래 시대에 루시퍼 반란과 칼리가스티아 탈대 사건들이 마침내 판결된 뒤에 심판아들이나 아니 삼위일체의 교육아들들뿐만 아니라 마키벤타, 아담, 이브 그리고 그리스도 미가엘이 동시에 유란시아에 오심을 우리가 구경할 수도 있다. 유란시아 지도자 곧 24 상남자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집단에 마키벤타가 있다는 것은 그가 진보하고 성천하는 우주 개혁을 거쳐서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까지도 유란시아 필사자들을 따라가도록 운명이 정해졌다는 믿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계급의 의견이었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이처럼 파라다이스로 가는 모험에서 지구의 동료들을 따라가도록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000년 미만 전에 옛날에 살렘의 현자였던 바로 이 마키벤타 멜기스덱은 100년이 되는 기간에 행성에서 거주하는 총독으로 행동하면서 유란시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다. 그리고 행성의 사물을 지도하는 지금 체계가 계속된다면 1000년이 조금 지나서 같은 자격으로 돌아오도록 예정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마키벤타 멜기스덱에 관한 이야기이니 그는 일찍이 유란시아 역사에 관련을 가지게 된 가장 독특한 모든 등장인물 중의 하나요. 너희의 불규칙하고 특이한 세계가 앞날에 겪는 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운명이 정해 있을지도 모르는 성격자이다. 네바돈의 한 멜기스덱이 발표하였다.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질문, 질문 있습니까? 이게 그 1000년 미만 전에 옛날에 살렘의 현자였던 바로 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100년 되는 기간에 행성에 거주하는 총독으로 행동하면서 유란시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다. 이 말은 지금 언제 이야기인가요? 그거 이게 여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는 없는데 예, 1350년쯤에 크게 큰 사건이 두 개 일어났는데 어, 하나는 흑사병이고 흑사병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 블랙 블랙데스. 데스. 그래서 유럽 인구가 한 3분의 1가량 죽었어요. 몇십 년 동안에. 한 50년 안에 죽었고, 그 다음에는 1350년쯤에 이태리에서 르네상스가 생기죠. 그 메디치가가 돈을 왕창 써요. 그래서 그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 화가들을 많이 고용했죠. 그리고 그 르네상스라는 게 이태리 말로 뭐라 그러나 응? 그래서 리나시멘토, 어? 르나스멘토? 아,
나스는 NASCE, 그거는 birth라는 뜻이라고. 나 rebirth라는 뜻이에요, 이태리 말로. 르나시멘토. 르네상스, rebirth, 다시 태어난다. 유럽 사람들의 초기에 예술 학문을 리드했다가 622년인가 헤지라라고 모하메드가 메카에 돌아오고 여세를 그 여세로 유럽을 아, 장악했다고. 있어요. 예, 왜 어? 이런 오케이. 아, 아랍 사람들이 예, 아랍 사람들 때문에 예. 아랍 사람이 로마하고 중국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무역하는 걸 방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술과 학문이 뒷전이었는데 르네상스에 들어서면서 옛날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문화를 다시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하고 좀 관계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요즘 그 미국 이란 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원래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서 이슬람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알라 신고 뭐 성경하고 상당히 뭐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그 쿠란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봉을 하고 그 계율 쿠란은 어떤 뭐 그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적인 계율도 많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생활에서 적응하면서 뭐 매일 뭐 5번씩 이렇게 그 뭐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도덕적인 삶 그러면서도 어떤 알라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막 내놓고 근데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아요. 20억 인구 이상이 되고 이슬람은 그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거의 중동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폭력이라든가 전쟁이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유란시아에서는 혹시 이슬람이라든가 그때 예, 무하마드가 이슬람 시작된 지가 한 600 몇 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라시아 최근 저 마지막에 사편이 이제 미가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크리스찬이나 어떤 카톨릭의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음, 여기 이슬람 사람들은 과연 이 유라시아 책이 많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 사람들이 이것이 보급이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예. 그것에 대한 지금 내용이 전혀 지금 유란시아에서는 그 이슬람이나 그 어떤 그 무하마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도 이게 떻게 보면은 이제 유란시아가 보급이 되고 이게 돼야지 뭔가 좀 유란시아가 좀 평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지금 여기 마키벤다 멜기세덱도 지금 그 뭐라고 무하마드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뭐 무하마드가 그때 명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해줬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말하는 그 가브리엘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지금 지금 유란시아에서는 없잖아요. 예, 그 아랍 사람들의 종교, 모슬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없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모슬렘이?
사람하고 다 똑같이, 하늘에서는. 다 똑같이 중요하겠지만, 그 무, 각 종교를 무슬림 국가에 담당하는 예, 각 이 종교를 유란샷이 어떻게 담당하는 보급이 됐나요? 안 된 거예요.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몇 명이나 책을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각 종교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응? 각 종교 종교를. 천사들이 있죠. 예, 종교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슬람을 담당하는 천사들도 뭐 있겠죠. 네, 있을 거예요. 예, 그들이 뭐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나는 책이 번역됐다는 얘기는 없죠? 책, 있어요? 번역이 돼 있을 거라고. 다 적혀 있잖아요. 음, 배가만 체크해 봅시다. 나는 친구가 코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읽어보라고 코란 한 권을 줬어요? 줘서 내가 좀 훑어봤는데, 아, 보라를.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예, 내가 받은 교육으로 봐서는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가 않더라고. 그게 어, 음. 칼로 만들었잖아요. 종교를 전하는 게 어, 무력으로. 무력으로 예, 이슬람교로 전향하지 않으면 죽인다. 예. 그러니까 전부 다들 어, 이슬람으로 전향했죠. 예. 근데 그거는 구약을 다 믿어요. 구약을 아주 달달 외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시켜가지고. 그 근데 사람 예, 종교관이 구약하고 비슷하지 유대인의 종교하고 가깝다고 특히 예수님 부분은 없죠. 있는데 예수님을 한 일곱 여덟 번 있어요. several times 언급을 하고 선지자로 취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한테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다.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종이다. 믿는데요. 그러니까 한참 그러니까 붙어져 있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대로 하자면은 그 마키벤타 멜기세덱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아갈. 그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하고 이제 아브라함 그 마키멘다 멜기세덱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키멘다 멜기세덱이 이제 그 저 다시 이제 성천하고 난 뒤에 마키멘타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예수님 직전까지 그 선지자들, 각 선지자들을 에게 어떤 그 계시를 주고 하는데 마케문테 멜기세덱이 다 관여한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계시 저 선지자들을 갖다 계속 이제 끊어지지 않게 계속 네, 이제 관리를 해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대로 네, 하자면. 그래요. 예. 마케문테 멜기세덱이 그 배후 세력이었네. 저기, 거기 근데 전쟁이 많잖아요, 지금. 깨우치려고 그러는 건가? 뭐 변화가 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보면은 그 우리는 이제 그 수요 아들이 오기 전에 원래 이제 심판 아들이 와야 되는데 아보날 아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걸 건너뛰고 이제 미가의 이제 수요 아들이 먼저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꺼번에 다 이게 모든 게 다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 한꺼번에. 보는 거라고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그 심판아들, 교육아들, 그리고 또 뭐 저 아담과 이브의 그 우선, 저 예, 아담과 이브의 그
그 그래가지고 대리자들, 예, 한꺼번에 그냥 몽창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거기다가 또 동시에 또 저 예수님까지, 예, 동시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이제 그 쭉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이제 뭐, 어, 아보날, 뭐 데이날, 뭐 이렇게 또 미가엘까지 쭉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그 아들들이 거의 동시대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이 유란시아에 나타나는 그런 이 시대의 사건이 한번 쭉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이 아니 중도자들이 아니죠. 멜기세덱만 해도 그 상당히 뛰어난 존재들 아니에요. 이 존재가 그렇죠. 이렇게 그냥 헛소리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렇게,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예, 멜기세덱이 오신 게 기원전 한 1900년대거든요. 예, 예. 그러고 아브라함을 예, 가르쳤는데 그게 기원전 19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사야한테 나타났고 중국에는 공자노자 같은 선생을 보냈고 또 이단에는 조로아스터를 보냈고 이런 식으로 기원전 600년경에 멜기세덱의 활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예.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또 여기 마키벤타가 행성의 총독으로서 왔다.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언젠가는 모르지만 적혀 있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유럽 역사에 어,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아킬라, 아니 어, 르네상스, 르네상스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굴굴 자고 있다가 깨워서 일어난 것 같더라고. 그때, 예. 르네상스, 근데 뭐 그거는 꼭 그 마키멘타가 와서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행성 총독이라는 거는 뭐 100년 만에 한 번씩 이 뛰어난 존재들이 다 이렇게 교대교대로 와서 근무하는 건데, 예, 한 100년 동안 음, 봉사했다는 얘기죠. 100년, 예. 마키벤타가, 예. 24장로가 임시 한 거주하는 총독이 100년 정도 봉사하는 모양인데 설상모가,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에 왔다면 아마 르네상스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언제 왔어요? 한국이나 일본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뭔가 보낸, 이씨 조선이 1392년인가 시작된 게 예, 예. 그거보다 좀 1300년. 전이네. 좀 전, 르네상스는 한 1450년 정도 그때 아닌가요? 르네상스가 그때쯤 같은데? 어디요? 1400년대.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한 450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 르네상스는? 한 1500, 1500년대인가요? 1500, 1512년인가 그쯤 되겠네. 네. 예.
근데 르네상스, 뭐 지오토 이런 사람들이 그게 몇 년에 시작됐다 그런 얘기할 수가 없고 네. 되잖아요. 네, 르네상스.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예, 화가들이 활동했으니까 마사치오, 뭐 맞어. 지오토 이런 사람들이 한 1300년 경에 활동했을 거라고. 예. 질문 있습니까? 그 유라시아 리더들이 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리차드 킬러가 살아있을 때 음, 우리가 거기 이 책을 사서 일을 할 때 트러스티 자리를 주고 그랬을 때 음. 예, 그 사람도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 어, 예, 나는 카피라이트를 보호하느라고 예, 싸우는데 내가 싫어가지고 밀어냈어. 동양 사람이 빛을 내고 영리한 게 나타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밀어낸 거예요. 네. 이유도 없이. 네. 그런 게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가서 때려 부셔야 아니, 되는데 그걸 그런 소리 아니, 마서. 교수님 말고는 그 동양인 트러스티가 없나요? 거기에? 없죠. 이란시아 재단에? 아직 없는데 없어요. 아마 아, 찾아보려고 애를 쓸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집단, 중국하고 트러스티한 지금 집단도 굉장히 저 문제가 많네요. 예.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네. 있어요. 중국하고 지금 또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예. 음, 그 동양에 퍼뜨릴 수 있는 좋은 사람인데 사용 안 그렇죠. 하고 쫓아내고 나쁜 짓. 네. 앞으로 아시아의 시대인데, 그거를 예? 깨닫지 못하고 그 질투부터 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런 그 얘기는 그만두고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질문 있습니까? 내놓으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해요. 그좀 한국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전도를 자꾸 이 해야 선생님은 내일 또 오세요. 네, 네. 이제는 연락이 됩니까? 네? 네, 뭐 메일만 주시면은 예, 우리가 매일 적어놓은 데를 내가 찾지를 못해가지고